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에 불충한 행동은 결혼을 파탄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배신하게 됩니다. 김 여사는 원래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혼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은 9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김 여사는 자신이 이를 완벽히 숨겨냈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 여사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 부모님은 그녀를 재능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보충 수업을 등록시켰고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월급도 꽤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성취를 보며 기뻐하셨고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매년 보너스까지 받으며 금전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일을 한 후 김 여사는 결혼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신중히 선택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그녀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녀가 하는 말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해하고 감싸주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월급도 200만 원이 넘어서 함께 있는 동안 생활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신선함을 잃었고 남편은 그녀에게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매번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며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의 일 중독 성향을 이해했지만 그녀도 남편의 관심과 배려를 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더 챙겨줬다면 그녀는 더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오래된 부부잖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애정 표현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굳이 그런 화려하고 복잡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명절에 선물 달라고 하지 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나는 정말 매번 선물 고르러 나가는 게 너무 시간 낭비고 힘들어. 재미도 없어. 그냥 내가 직접 사면 선물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리 결혼 생활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감정이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냉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선물조차 주지 않는 그를 보며 저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원래 저는 로맨스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죠. 그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고 도대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 제가 재혼 여성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며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참고 지내면 익숙해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보다 20살 어린 한 남자를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청년 역시 가정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제 회사에 취직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이 남자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는 매우 성실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가끔은 아침밥도 사다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저는 그에게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그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면서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로맨스와 설렘을 느꼈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애정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웠을 때 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냉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 탓이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제가 외도를 한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제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잃을까 두렵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몰래 그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 9년 동안 저는 그가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비록 그가 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매일 달콤한 말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고 제가 아플 때는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돈을 탐낸다 해도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9년 동안 남편은 제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여전히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건 제가 철저히 숨겼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고 남편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집안일도 잘 돌봤고 평소에도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낮에만 만나고 밤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외도를 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비밀만 잘 지킨다면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고 사랑과 결혼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외도를 9년 동안 숨길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들킬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실수가 드러날 수 있으니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망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지키고 절대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감정이 식었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이 들통나면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삶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외롭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성공과 실패를 겪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한 구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상처를 치유하는 원숭이의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미끄러져 크게 다쳐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만나는 원숭이마다 그는 아픈 상처를 억지로 벌려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처 좀 봐. 정말 아파. 그의 상처를 본 친구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여러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원숭이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느끼며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감염되어 결국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늙은 원숭이는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상처를 덧나게 해서 죽은 거야. 작년 말 저는 병원에서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산부인과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 복도에서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엉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반이 심각하게 위치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에 진료실을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운증후군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 고위험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조용히 저를 위로했지만 저의 감정 폭발과 그의 차분한 모습은 큰 대비를 이뤘습니다. 나중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순간들에 당신은 슬프지 않았나요? 남편은 슬프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조금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같은 슬픔이라도 그 깊이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도 다른 이에게는 그저 작은 아픔일 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완벽하게 마음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에 삼켜지게 됩니다. 타인의 공감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록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에서 작은 공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요양하며 마음속 고통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단톡방, 절친들 모임방, 임산부 모임방에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중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며 이해와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태반 위치 이상, 21번 삼염색체 증후군, 염증, DNA 검사, 양수 검사와 같은 전문 용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지치고 원하는 공감을 얻지 못해 오히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설날에 몇몇 여자 어른들이 내 살짝 불러온 배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끊임없이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도 임신한 내가 피곤한지, 임신 중에 몸이 불편한지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알아차릴 수 없다.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남이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10중 8바옵이고 남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2이나 3에 불과하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새로 자란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단맛도 쓴맛도 결국 자신이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남이 내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아무리 크게 외쳐도 소용이 없다. 사람은 본래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상처받은 작은 원숭이처럼 이해받고 싶은 집착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걸까? 외로움은 스스로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짐이 될 뿐이다. 삶의 고통은 이해받고자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끝없이 마음속 불편함을 털어놓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을 바꾸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려 두 번째 고통을 만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만 개의 화살을 맞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도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당신을 동정하거나 한숨을 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상처가 얼마나 골맞는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어느 날 한 네티즌의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내가 우울증과 불안증이 가장 심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라며 비난했어요. 심지어 우리 아빠도 할 일 없어서 우울증이 생긴 거다라고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결국 나는 스스로 이겨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묻는 것은
천식 환자에게 오늘 공기가 이렇게 맑은데 왜 숨을 못 쉬냐고 묻는 것과 같다. 사실 굳이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아도 때로는 사소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예상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설령 누군가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고 해도 그 순간 잠깐의 위로일 뿐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뚫고 나아가야 할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다. 억울함이든 슬픔이든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불편함을 쉽게 털어놓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을 얻으려 집착해서도 안 된다. 많은 경우 이해해요, 괜찮아요, 힘내요 라는 말은 그저 형식적인 위로일 뿐이다. 사람들은 몇 마디 말로 동정하거나 위로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 따뜻한 말들은 어른들의 사회적 예의일 뿐이다. 그냥 흘려듣기만 하면 된다. 진정으로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치료제이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은 서로 다르기에 굳이 타인의 공감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시는 아큐정전과 잡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한 남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옆집에서는 축음기를 틀며 노래를 부르고 맞은편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위층에서는 두 사람이 크게 웃고 있고 또 어디선가는 카드 놀이 소리가 들린다. 강 위의 배에서는 한 여자가 죽은 어머니를 울며 그리워하고 있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들이 시끄럽다고만 느꼈다. 이런 말은 냉담한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누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감동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쁨과 슬픔은 서로 다르기에 굳이 타인의 공감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국 작가 서머싯 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고 각자 철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기호를 통해서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 기호는 공통된 가치가 없어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마음속의 보물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롭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서로 가까이 있지만 결코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해할 수도 남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이해받고자 하지만 결국 이해받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결국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놓아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공감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고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더 이상 타인의 공감을 바라지 않게 되고 이해받지 못함에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상처는 스스로 치유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누가 당신 곁에 머물다 가더라도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면이 강해져야만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억누르지 않으며 타인의 공감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깊은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인생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노년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창밖 겨울의 단지 공원을 바라보니 나무잎들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인생도 쉽게
노년으로 들어서기를 마다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올 것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반생을 돌아보고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위에서 마음가짐을 잘 다잡아야 앞으로의 걸음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내디딜 수 있습니다. 60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리듬과 커지는 삶의 압박 속에서 60세의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문학가가 본인과 수천 명의 행복하거나 쓸쓸한 노년의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5가지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간 물은 결코 거슬러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바꾸고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서 청년기의 패기, 중년기의 평온함, 노년기의 수용으로 성장해 갑니다. 마치 해마다 자라나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떨어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듣기 좋은 것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존재는 바로 자신이다. 60세가 되었다면 모든 얽매임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밤 잠들어도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벗어둔 신발을 내일 다시 신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돈이란 결국 숫자일 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식이 나와 같다면 돈을 남겨 무엇하랴? 현명한 자식에게는 오히려 지혜를 해치고, 자식이 나보다 못하다면 돈을 남겨 무엇하랴? 어리석은 자식에게 많은 돈은 오히려 해를 끼친다. 자식이 능력이 있다면 굳이 유산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은 그들의 의욕을 꺾을 뿐입니다. 자식이 무능하다면 많은 돈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키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들만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자식은 자식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느라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마세요. 자식은 우리 마음속의 한 조각 같은 존재라 항상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식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60세가 된 우리는 자신의 지갑을 잘 관리해야 매일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한정된 수입 속에서 조금씩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금씩 모아가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되어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보장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할 때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습니다.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더더욱 자신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엄성도 잃게 됩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도 말고 미리 돈을 다 써버리지도 마세요. 인생의 모든 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10중 8바옵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살아가고,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얻지 못한 것에 집착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내가 자식의 돈을 쓰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자식의 돈을 쓰면 괜히 죄송스럽고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60세가 된 사람에게 건강관리는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보장입니다. 건강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를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열등감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밝은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태도의 기본입니다. 모든 일을 넓게 보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매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지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외부 활동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시기의 질병은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큰 장애물입니다. 좋은 건강은 곧 재산이며 독립적인 삶의 기반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더욱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된 우리는 스스로를 풍요롭게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유를 쟁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수록 남은 시간은 하루씩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고, 먹고 싶으면 맛있게 먹고, 막힌 길은 미련 없이 내려놓고, 불행했던 일들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삶의 방식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넘으면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60세가 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대부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그리 길지 않기에 한정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 합니다. 마음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스스로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행동의 자유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기에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멀어지세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세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60세가 되었다면 부부로서 서로 계속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란 누가 누구를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배려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시간적인 자유도 없다면 그 삶은 슬프고 무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당한 자유를 쟁취해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0세가 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 속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람의 기분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 힘이 납니다. 기분이 나쁘면 밥도 맛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쁜 기분에 지기 쉽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갈등이 있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기분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좋은 기분은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늙고 병들게 하지만 웃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색다른 활기를 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한 잔의 물과 같다. 소금을 넣으면 짜고 설탕을 넣으면 달다. 삶의 질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기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좋은 기분과 함께할 수 있다면 인생은 더없이 의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분에 좋고 나쁨은 오직 내가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스스로 좋은 기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장년층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